자, 오토캐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실행됐죠? 자, 보시면 화면 상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혹은 요 A자를 누르셔도 돼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여기 있는 New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A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 New 메뉴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끄집어낼 때 쓰는 게 New 버튼입니다. 자, 눌러보시죠. 보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템플릿이라는 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템플릿이 예제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으니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예제 도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acad.dwt, acad.iso.dwt. acad.dwt라는 파일이 있고 acad.iso.dw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빨리 찾아보시죠.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파일 두 개의 차이점. 이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은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단위를 쓰는데 특히 거리에 대한 단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하는 단위가 있고, 하나는 인치를 근간으로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인치 피트로 가는 단위가 있고, 하나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 피트죠.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가는 단위가 있죠. 미터법이라고 하죠. 네. 인치법과 미터법이 있는데 바로 이 차이입니다. acad.dwt는 인치법이고요. acad.iso.dwt는 미터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KS 한국공업규격에서는 밀리미터를 설계의 기본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KS는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즉 한국 공업 규격을 말합니다. 한국 공업 규격에서는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합니다. 미터 아니고요, 센티미터 안 씁니다. 밀리미터를 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ISO라는 말이 있죠. 그죠? ACAD, ISO, ACAD. 뒤에 ISO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ISO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자, 우주선을 쏘고 나면 뭐 잘 궤도에 진입하면 되지만 중간에 궤도에 진입 못하거나 폭발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 분석을 하겠죠. 원인 분석을 해봤답니다. 예전에.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더라 이거죠. 인치를 쓰는 엔지니어가 있고 밀리미터를 쓰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서 고민에 빠진 거죠. 안시를 쓰자니 밀리미터 쓰는 사람들이 어려울 거고, 그래서 고민에 빠지다가 그래서 ISO를 기본 규격으로 채택했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만드는 이런 우주선들은 전부 밀리미터와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해서 작업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SO 선택하고 그리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뜹니다. 보시면
위쪽에 상단에 아이콘들이 잔뜩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한테 있을 건데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줄. 이 커맨드 라인은 컨트롤 키하고 숫자 9키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9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떠요. 커맨드 라인을 클로즈 하시겠습니까? 라고 닫겠습니까? yes.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다시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나타납니다. 이 커맨드 라인은 이 부분을 붙잡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좋은 위치는 화면 하단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돼요. 그리고 한 3줄에서 4줄 정도 이렇게 놓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이게 가장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게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바닥 화면에 붙여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바닥 화면에 붙여 놓으세요. 요 부분,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리 드래그 해도 소용없고요. 여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왼쪽에 이 부분 있습니다. 여기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화면 하단에 가면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완전히 밑에 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놓을 겁니다. 편해서 놓는 게 아니고 보시라고요. 커맨드 라인 보시라고요. 화면의 하단에 있으면, 화면 하단에 여기 있으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커맨드 라인이 잘 안 보여요. 어떤 명령어 쓰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다 놓는 겁니다. 저도 작업할 땐 커맨드 라인 하단에다 놓고 써요. 위에다 놓고 안 씁니다. 되게 불편해요. 작업할 때 한 이만큼 잡아먹어 버려요. 내가 작업하는 작업 영역을 커맨드 라인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작업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는 위에다 놓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하단에다가 붙여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띄우지도 마시고 딱 붙여버리세요. 딱 붙이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리본 클로즈라고 씁니다. RIBBON CLOSE 클로즈. 리본 메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가 2개입니다. 리본 클로즈, 리본 2개입니다. 리본 클로즈는 리본 닫기, 리본은 리본 열기입니다. 리본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타납니다. 리본 메뉴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면 리본 메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리본 메뉴가 전체 보이기, 그 다음 타이틀 보이기, 그 다음 리본 보이기, 닫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나와요. 눌러보시면 미니멈, 뭐 판넬, 타이틀, 뭐 버튼, 이렇게 리사이클, 사이클 스루 올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눌러보시면 하나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를 보시면 뭐 인서트, 어넌테이트, 파라메틱, 3D, 비주얼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쭉 숨어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우리는 홈 탭에 있는, 여기 홈 탭에 있는 내용만 쓸 겁니다. 여기 홈 탭을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 홈 탭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대로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을 그리라고 시킬 겁니다. 캐드한테 원을 그리라고 시킬 거예요. 원 그리세요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제가 원 그리세요 그랬더니 캐드가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넣어주세요. 오아 또는 다이아메터, 지름을 넣어주세요. 자, 50, 그러면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반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졌네요. 다시 볼까요?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릴 겁니다. 제가 정다각형 그릴 거예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5개요.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보네요. 센터 오브 폴리곤, 정다각형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또는 오아 또는 엣지, 모서리를 입력하실래요? 저는 모서리 쓸 겁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또 물어봐요.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이 어딘가요? 여기요.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세컨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두 번째 점은 어디인가요? 여기요. 어떤가요? 저하고 캐드하고 이야기하듯이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제가 라인이라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라인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보네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은 어디인가요? 여기요.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은 어디인가요? 여기요. 그 다음 점은요? 여기요. 어떻게 돼요? 작업자와 캐드가 이야기하듯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대화식 방식. 오토캐드는 대화식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위에 보면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가 있어요. 얘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구이 방식인 겁니다.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 이제 메뉴가 되는 거고, 리본 메뉴가 되는 거고, 대화식 방식은 커맨드 라인이 되는 거죠. 리본 메뉴를 쓰는 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커맨드, 즉 대화식 방식을 즐겨 쓰라고 제가 권유를 합니다. 커맨드의 명령어를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커맨드는 있는데 리본 메뉴에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리본 메뉴를 또 찾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커맨드 쓰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커맨드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랬다가 후반부로 가면 리본 메뉴 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커맨드와 리본을 같이 섞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커맨드와 리본을 함께 쓰시면 좋겠고요.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수정사항, 그러니까 그리는 명령어 여기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캐드로 그릴 수 있는 명령어, 모디파이, 캐드로 수정하는 명령어, 어넌테이트, 글자 쓰거나 치수를 기입할 때 쓰는 명령어는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여기 드로우 명령어와 모디파이 명령어 이 내용들을 쓸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인입니다. 선 그리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클입니다. 원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는 명령어가 조금 필요합니다.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격 띄우기. 그 다음 트림, 자르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자, 이렇게 둘, 넷, 여섯, 이렇게 6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삼각자, 컴퍼스, 각도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선과 원 두 가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원을 그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계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냅 또는 객체 스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사물이란 뜻이에요. 사물이란 뜻인데 그걸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본 게 객체란 뜻이에요. 객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물이란 뜻이에요. 물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들이 있어요. 우리는 계산을 못하는데 CAD는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의 끝점이라든지 원의 중심점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산을 하지 못하는데 CAD가 알아서 잘 찾아줍니다. 이런 것들이 객체 스냅이에요. 그 다음 옵셋,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사물을 복사하는 것, 그게 옵셋입니다. 트림 자르고 익스텐드 연장하고. 도면을 그린다는 건요, 선을 길게 그리고 혹은 원을 그리고 넘쳐나는 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는 건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딱 맞출까가 아니고 그냥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손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요, 정확하게 그려야 했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자국이 남거든요. 그리고 도면이 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자리 그릴 때 선이 번집니다. 근데 컴퓨터로 그리면 어떤가요? 지워도 자국이 남지도 않죠. 헤어진다는 건, 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이게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우리가 CAD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도면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거죠. CAD로 그리면 그런 게 어딨어요. 퀄리티는 다 똑같은 거죠. 다만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퀄리티가 조금 더 이쁘게 나와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한 1주, 2주 내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안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끝낼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돼요. 요거 최소 여기까지는 결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모르면 그 다음번 수업에서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최소 몇 번은 결석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라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제가 대문자를 쭉 썼죠. 그런데 여기 대문자 2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명령어라고 하고요. 명령어라고 하고, 이렇게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제가 LINE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 그럼 라인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라인의 단축키가 뭔가요? L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L만 누르고 엔터,
그럼 라인이 실행되어집니다. 자, L, IN이 라인 쓰고 엔터가 아니고 스페이스 바요. 명령어 실행되나요? 다시요. L 누르고 스페이스 바. 명령어 실행되나요? 명령어는요, 한 칸 띄우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글씨를 쓸 때는,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쓸 때는 스페이스 바는 한 칸 띄우기, 엔터는 한 줄 바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맨드에다가, 이렇게 명령줄에다가 쓸 때는 이 부분, 이 커맨드, 명령어에는 한 칸 띄우기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와 스페이스 바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쓰는 게 편할까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게 편할까요? 네, 스페이스 바가 더 편합니다. 왜요? 왜 편하죠? 네, 원래 스페이스 바의 위치가 엄지손가락자리입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이렇게 대면은요, 엄지손가락자리가 스페이스 바예요. 그래서 엔터는 찾아가야 되지만 스페이스 바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면적이 스페이스 바가 제일 넓어요. 대충 밑단 아무데나 치면 다 스페이스 바가 걸려요. 스페이스 바 누르시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보시면요, 여기 라인 명령어 여기 있고요, 서클 명령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셋 명령어 여기 있고요, 트림 익스텐드는 여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트림 익스텐드는 여기 같이 있어요. 오스냅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오스냅이에요. 자, 라인. 그러면 스페이시파이가 뭐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얘는 번역 안 할 겁니다.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포인트가 위치란 뜻이에요. 점이란 뜻도 있지만 위치란 뜻도 있고요, 좌표란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좌표를 넣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우스로, 그냥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점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 위치가 캐드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다시 캐드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넣어 주세요. 다음 위치가 어딘가요? 오와 또는 언두. 언두가 취소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입력한 이 점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일단 넥스트 포인트 클릭,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넥스트 포인트 클릭,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명령어 종료합니다. 자, 이번엔 라인 명령어 쓰기 전에 줌이라는 명령어와 펜이라는 명령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입니다. 펜은 화면 이동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써도 되는데 이건 단축키 쓸 겁니다.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줌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쓰냐면 마우스의 휠을 돌리면 됩니다. 휠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자, 확대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줌인. 전체가 보이죠? 이건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휠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쓰냐면 휠을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게 펜입니다. 화면 이동. 휠을 쓰는 겁니다. 휠을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누르고 이동해 보세요. 펜입니다.
줌은 휠 돌리기, 펜은 휠 드래그,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이걸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 그러면 펜이 됩니다. 굳이 줌과 펜은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고 마우스 휠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휠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휠을 연달아서 2번 누르는 거예요. 자, 휠을 연달아 2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화면 확대예요. 어떻게 있던지 간에 휠을 2번 연달아 더블 클릭하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휠을 2번 연달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죠. 다음으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뜰 겁니다. 클릭하면 파란색 점이 뜨고요. ESC 키 눌러보세요. 그럼 사라집니다. 이렇게 파란색 점이 뜨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에요.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란 뜻입니다. 그립 상태가 되면 이때 키보드의 델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자, 한 개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파란색이 되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초록색이 됩니다. 이 파란색을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함 선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 초록색이 나오죠. 이건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함 선택, 그 다음 걸침 선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 내가 그린 이 사각형에 쏙 들어간 것, 이 사각형 안에 도형이 쏙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자, 이 도형은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걸쳐졌죠. 네. 어떤가요? 포함된 것만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포함 선택과 선이 걸쳐진 거죠.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선택이 된 다음 델키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그럼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 줌인, 줌아웃, 펜, 줌 익스텐트 선택하고 델. 이게 이제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라인을 다시 가보죠. 라인.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때 언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두가 취소란 뜻입니다. 입력된 포인트를 취소할 때 쓰는 명령어가 언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 방법이 파란색 대문자를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 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언두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언두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혹은 U 누르고 엔터 또는 컨트롤 Z. 컨트롤 Z가 언두죠.
컨트롤 Z 누르시면 언두 됩니다. 다시 볼까요?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클로즈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최소 삼각형의 모양이 나올 때, 최소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면 클로즈라는 명령어가 뜹니다. 이때 클로즈, 도형 닫고 명령어도 닫고. 캐드에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쓰다가 실수로 엔터를 눌렀어요. 명령어 끝났잖아요. 자, 다시 라인 명령을 쓰고 첫 번째 점을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점 입력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에서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때 클로즈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클로즈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닫힐까요? 아니면 이렇게 닫힐까요? 1번, 2번. 어느 쪽으로 닫힐까요?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시작한 게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번으로 가서 닫히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커맨드에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를 겁니다.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사용한 명령어를 다시 쓰게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쓴 게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안 쓰고 엔터 누르면 라인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 보통 이런 거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이렇게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이렇게 쓰는 거. 궁서 아니어도 됩니다. 고딕이면 좋아요. 고딕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한번 써보세요.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7글자입니다. 아는 원이 나오죠. 원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이렇게 7글자를 라인 명령어와 줌펜 그 다음에 이레이즈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시죠. 자, 캐드는 우리가 보는 화면에 모두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죠.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만든 기하학. 이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정규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도형의 방정식을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거 우리가 방정식을 쓰느냐? 그럼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 몇 가지를 뽑아서 쓸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해서 좌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 좌표에 대한 개념입니다. 캐드는 화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이 축을 X축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수직선으로 가는 걸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축과 Y축에 눈금을 매기고 각각 숫자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X가 2이고
y가 3인 점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위치를 2,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맞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이런 거였죠.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1이 되겠죠. 항상 뭐부터 읽으면 돼요? x축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점은 얼마일까요? 4,0이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좌표라는 개념인데 오토캐드에는 자, 여기다 쓰면 되겠군요.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좌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얘는 x, 쉼표, 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상대 좌표는 골뱅이를 앞에 쓰면 됩니다. x, y 이렇게 쓰면 돼요. 상대 극좌표는 골뱅이를 쓰고 길이, 각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라는 말은 이 골뱅이가 상대란 뜻입니다. 절대는 지금 없죠? 네, 상대에만 들어갑니다. x의 거리, y의 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길이, 각도 이렇게 되죠. 근데 거꾸로 각도, 길이,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이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쉼표를 쓰죠. x와 y를 나누는 게 쉼표죠. 자,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이 기호는 Shift 키를 누르고 쉼표를 누르시면 돼요. 동일한 키입니다. x와 y를 나누는 동일한 키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쓴다?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키보드가 바뀌기 때문에 작업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절대좌표부터 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XY를 기준으로 해서 무한대의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쪽에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Y 둘 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써요? 보통 이 우상단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원하는 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제가 먼저 그려볼 테니까 잘 보시고 기억하고 따라해 보세요. 라인, 선 그리기죠. 여기에다가 x가 50이고 y가 50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네, 여기 있네요. 여기가 x가 50이고 y가 50인 점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이니 아니 100이니 여기 이 점은 150,50이 되겠군요. 맞습니까? 네, 이 점에서부터 100만큼 가야 되니까 x로 100만큼 가버린 거죠. 골뱅이 150,50. 아이고, 다시요. 골뱅이란다. 150,50. 맞나요? 네, 골뱅이는 상대좌표죠. 지금 우리 절대좌표 하는 거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150에 50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150,150이 되겠죠. 네, 150,150. 자, 이렇게 100mm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50,150이 되겠군요. 50,150. 그 다음 처음 시작점이 50,50. 자, 언두. 자, 클로즈. 도형 닫기.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상대좌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란 얘기는 현재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 이게 상대좌표예요. 먼저 상대적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딜까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 볼까요? 앞쪽이 어디죠? 이쪽인가요? 이쪽 아니고요? 이쪽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앞쪽이죠. 근데 제 입장에선 이쪽이 앞쪽입니다. 맞나요? 네.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라는 건 어딜 보든지 간에 다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이라는 건 어때요? 서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앞쪽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면 군대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전방 12시에 적기 출현. 무슨 뜻일까요? 12시가 도대체 어디죠? 전 군대 갔을 때 그 12시에 적 출현 그러는데 멍하더라고요. 도대체 12시가 어디지? 자, 어딜까요? 12시가. 12시는 전방이에요. 시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12시는 여기죠. 네, 3시는 이쪽이고. 근데 내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2시가 돼요. 내가 이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이쪽이 12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12시가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원점을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 나오는 상대좌표나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울 상대극좌표 역시 다 원점을 옮겨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죠. 보시면 여기 뭐 1,1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지만 원점을 일로 당겨갑니다. 그럼 원점이 여기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x, 이쪽이 y.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플러스 3.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점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갑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럼 먼저 x부터 하나, 둘, 셋. 네, 여기 플러스 3이죠? y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골뱅이 3,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원점을 옮겨간 겁니다. 원점을 옮겨서 해당 점까지의 거리를 다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맞나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그 다음 1 빼기 마이너스 1이네요. 2가 됩니다. 골뱅이 3,2가 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플러스 3이죠. 하나, 둘, 플러스 2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여기를 이렇게 원점으로 만들어 버리면 한 칸, 두 칸, 세 칸, 3, 하나, 둘, 2, 3,2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x,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네, 숫자적으로 볼까요? 마이너스 2에서 1을 뺍니다. 마이너스 1에서 1을 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학적인 개념은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 언제 좌표를 계산합니까? 좌표 계산 안 해요. 왜 좌표를 계산 안 하냐면 도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봤던 이 도면 있죠? 이거 보이세요? 좌표로 되어 있나요? 거리로 되어 있나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좌표로 그리지 않습니다. 거리로 그립니다. 그러면 X방향의 거리가 얼마고 Y방향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X방향의 거리란 얘기는 수평선을 의미하는 거고 Y방향은 수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아이고. 자, 이 점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X방향이고 여기가 Y방향이죠. 그러면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서부터 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돼요. 상대 좌표는. 자, 근데 다시 보시죠. 제가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x는 얼마인가요? 0이 되는 거죠. y는 3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전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즉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면 y가 0이 됩니다. x 쉼표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면 0,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좌표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라인, 시작점은 어딘지 몰라도 돼요. 시작점은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마우스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00m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원점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분명히 조금 아까 그랬어요. 수평선은 y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x가 100이고 y가 0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x가 0이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 0, 선의 길이가 100. 다시 보겠습니다. 수평선이에요. 그러니까 y가 0이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골뱅이 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00이고 쉼표 0.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만약에 내가 대각선으로 갈 거예요. 골뱅이 100, 100 이렇게요.